안녕하세요. 경기 전 분석소입니다. 오늘 경기의 핵심 흐름과 무료 공유 내용 댓글에 남겨둔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경기 전 꼭 봐야 할 전력, 데이터, 전술 포인트 지금부터 바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도쿄 베르디는 카와사키의 리커버리 지연을 정확히 공략하며 모리타와 마츠아시를 앞세워 하프 스페이스 중간지대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모리타가 이 공간으로 내려와 짧은 패스로 템포를 끌어올린 뒤 측면으로 전환 패스를 정확히 뿌려준다면 카와사키의 수비 블록은 좌우로 계속 끌려다니는 상황에 놓일 가능성이 높다. 카와사키는 와키자카를 중심으로 볼 배급을 시도하겠지만 팀 전체의 리커버리 속도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그 배급이 실질적인 득점으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다. 로마니치와 마르치뉴의 개인 기량으로 반격을 노릴 수는 있지만 원정 경기 특유의 심리적 위축이 겹친다면 결정적인 순간 집중력이 흔들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도쿄 베르디는 소메노를 중심으로 한 안정적인 수비 조직까지 갖추고 있어 카와사키의 역습 시도에도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다. 경기 중반 이후 카와사키의 리커버리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도쿄 베르디의 크로스와 컷백 시도는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카와사키가 원정에서 반복해온 장열 패턴을 이번에도 답습한다면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스코어 격차가 벌어질 위험도 충분히 존재한다. 결국 이번 매치업은 상대의 구조적 허점과 심리적 부담까지 겹친 카와사키보다 이를 정확히 공략할 준비가 된 도쿄 베르디 쪽으로 무게추가 기울어지는 구도다. 이 경기의 핵심은 이와키의 간결한 종패스가 이마바리의 느린 전개 판단 속도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파고드느냐에 달려있다. 이마바리는 중원에서 압박을 벗겨낸 이후에도 전개 방향을 정하는 속도가 느려 스스로 공격 기회를 낭비하는 약점을 안고 있는데 이는 수비 전환 국면에서도 비슷한 판단 지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타니무라가 최전방에서 수비수를 붙잡아주는 동안 이시와타리와 시바타의 연계가 더해지면 이와키의 종패스는 이마바리의 최종 수비 라인이 정비되기 전에 파이널 서드를 흔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동시에 홈팬들의 응원까지 더해지면 이와키 선수들의 판단력과 실행력은 한층 더 날카로워질 가능성이 크다. 반면 이마바리는 인디우의 개인 기량에 기댈 수밖에 없는데 카토와 아라이의 느린 전개 속에서는 공격 완성도가 자연스럽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 경기 초반 이와키가 종패스로 선제 득점을 만들어낸다면 이마바리는 심리적으로 위축되며 중원의 판단 지연이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 이마바리가 세트피스나 개인 돌파로 국면을 전환할 여지는 남아있지만 중원의 구조적인 판단 속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전체적인 흐름을 뒤집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결국 간결한 종패스 전개와 홈 2점을 모두 갖춘 이와키가 이번 매치업의 흐름을 주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교토상가는 나가사키의 세트피스 수비 약점을 사전에 파악하고 코너킥과 프리킥 상황마다 세컨드 지점을 집요하게 노릴 것으로 예상된다. 후앙 페드로가 흐르는 볼의 낙하 지점을 정확히 선점한다면 나가사키맨 1차 클리어링에 성공하고도 곧바로 실점 위기에 놓이는 상황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나가사키의 마킹 전환 속도가 개선되지 않는 한 이런 세컨드 마르코 툴리오가 중원에서 안정적으로 세트피스 기회를 만들어준다면 교토상가의 정지 상황 공격은 한층 더 위협적으로 완성될 것으로 보인다. 나가사키는 티아고, 산타나와 마테우스 제주스의 개인 능력으로 균형을 맞추려 하겠지만 세트피스 실점 위험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한다면 승부의 무게추는 계속 기울어질 수 있다. 교체카드 전력에서 앞서는 교토상가는 경기 후반 체력이 떨어지는 구간에서도 신선한 자원을 투입하며 공세를 이어갈 수 있는 여건을 갖췄다. 피투카가 중원에서 커버 범위를 넓히려 하겠지만 세트피스 마킹 전환의 구조적 문제 자체를 해결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결국 이번 매치업은 세트피스 완성도와 교체 전력 모든 면에서 앞서는 교토상가 쪽으로 무게추가 기울어지는 구도다. 이 경기의 핵심은 몬테디오 야마가타의 직선적인 종패스가 도치기 시티의 느긋한 수비 재정비 타이밍보다 얼마나 빠르게 파고드느냐에 달려있다. 도치기 시티는 공격 전개에서 과감성이 부족해 스스로 템포를 늦추는 약점을 안고 있는데 이는 수비 상황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 몬테디오 야마가타의 종패스 두세 번이면 파이널 서드 지역이 흔들릴 수 있다. 디사로가 최전방에서 수비수를 붙잡아주는 동안 사카모토와 다카의 오프 더 볼 움직임이 더해지면 몬테디오 야마가타의 공격 루트는 한층 더 다변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동시에 점유율에서도 몬테디오 야마가타가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도치기 시티는 공격 시도 자체를 만들어내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 놓일 수 있다. 반면 도치기 시티는 야마시타의 개인 기량에 기댈 수밖에 없는데 다나카와 스즈키의 소극적인 전개가 공격 완성도를 계속 갉아먹을 위험이 크다. 경기 초반 몬테디오 야마가타가 직선적인 중패스로 선제 득점을 만들어낸다면 도치기 시티는 더욱 조심스러운 전개로 일관하며 반격의 실마리를 찾기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다. 도치기 시티가 세트피스나 개인 돌파로 국면을 전환할 여지는 남아있지만 과감성 부족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전체적인 흐름을 뒤집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결국 종패스의 예리함과 점유율 우위를 모두 갖춘 몬테디오 야마가타가 이번 매치업의 흐름을 주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오늘 경기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더 자세한 경기 흐름과 무료 공유 내용 댓글에 남겨둔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경기 전 핵심 정보는 경기 전 분석소에서 함께하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